인생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지난번 부의 추월 차선에 이어서 오늘은 자본주의의 함정들 피하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자 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재테크 할 때 보면 저축, 펀드, 주식, 보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함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30대 김대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은행에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은행은 예대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김대리는 과연 자신을 위해 저축하는 걸까요? 은행이 사업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걸까요? 은행은 예대금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훨씬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 돈으로 계속 수익을 얻죠. 지금은 그나마 고금리라서 은행의 적금이 나을 수도 있지만, 은행 예금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나마 나은 거죠. 하지만 계속 꼬박꼬박 저축만 하는 게 과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결혼도 미루고. 저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종잣돈이라는 건 필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축에서 만족이 끝나는 게 아니라 김대리는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을 이용한다는 건 단순히 예금금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게 반대로 은행을 이용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은행의 돈을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펀드 매니저와 펀드 회사들은 말을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라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는 얼마나 될까요? 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물론 시기마다 다르겠죠. 2022년 3월 7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 평균 펀드 수익률입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가치 투자로 유명한 지금 베어링, 신영 이 정도 되는 회사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2%, 3%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펀드들은 손실이 크죠. 물론 그런 말 있어요. 펀드가 손실될 때,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돈을 빼가서 피터 린치가 10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음에도 돈을 번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왜냐면 끝까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자,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많은 펀드들이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냅니다. 그동안 얻은 수익을 다 까먹을 정도로 말이죠. 오랜 시간 펀드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5년, 6년, 3년 꽤 오래된 펀드 붐 때문에 오랫동안 돈을 맡겼다가 잃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펀드 붐이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펀드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펀드 회사의 관심은 여러분이 더 많이 가입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야만 얻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다른 사업도 하고 직원 급여도 좋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펀드를 만들거나 그렇지 못하면 펀드 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펀드 회사를 이용한다는 건 펀드 매니저에게 자신의 재산을 그냥 무턱대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김대리는 집에 와서 재테크를 위해 각종 TV, 유튜브에서 시안과 추천 종목을 골라주는 방송을 보면 뿌듯해합니다. 자기는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전문가가 말해준 주식 중 하나에 자신도 모르게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황이라는 건 매일 바뀌며 아무도 몰라요. 적전 세력은 이 와중에 늘 그림자처럼 뒤에서 움직입니다. 본인의 기준 없이 김대리는 사고 팝니다. 증권사는 각종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매매를 유도하죠. 그리고 덕분에 증권사는 당신의 예수금과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심지어 당신의 주식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당신은 그냥 도박판에 들어온 호구에 불과하죠. 당신의 수수료로 증권사는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자, 팁을 드리자면 각종, 자, 이건 좀 비속어기 때문에 엑스문가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배당을 주는 믿을 수 있는 회사에 오래 투자해야 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절대 테마주, 급등주를 쫓아다니면 이게 되는 겁니다. 도박판에 들어온 땡땡이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꾸준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앱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되고 싶지 않으면. 자, 보험회사는 아무 보험이나 팔면 됩니다. 해약을 해도 괜찮고 유지해주면 더 땡큐죠.
그래서 누구나 보험 설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왜냐면 이들이 늘어나요. 이들이 한 명, 두 명, 몇 명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늘어날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들의 가족, 친구, 친척, 지인들에게 보험을 팔 테니까요. 당신이 누구이며 얼마나 어떤 제품을 파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라도 누구에게 팔면 보험사 입장에선 그만입니다. 어떤 보험 상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서운 회사죠? 근데 바로 이런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보험회사는 이렇게 이게 제가 보험을 사는 입장이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 보험회사의 주주나 주인이라면 이 보험회사는 수익을 가져다 두는 금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얘네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린 이용해야 됩니다. 은행이 돈 버는 거를 도와주는 셈이죠. 만약 저축만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은행에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펀드를 이용해야지 펀드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주식 역시 마찬가지고요. 증권사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보험회사를 우리의 소유로 만든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본주의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건 이 자본주의를 성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저축, 펀드, 주식, 보험 회사에게 이용당하고 있죠. 만약 피라미드 위를 올라가고 싶다면 오히려 이 함정들을 우리는 이용해야 됩니다.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방법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할 수 있는 건 많죠. 자,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